여러분들은 장래 이 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아주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나도 소중한 말씀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나는 방희도입니다. 지난 1월 30일자로다가 중량구 6.25 참전 유공자회 회장을 맡았습니다. 6.25 참전은 52년도, 1952년도 2월달에 학도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필호. 이름은 이필호입니다. 저는 6.25 사면 전에 빵경비대에 입대를 했어요. 내 이름은 유의현입니다. 학생들이 오신다고 하길래 여기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만나고 보니까 반갑습니다. 나는 6.25 때 1950년 12월 달에 군대에 갔어요. 저희들은 여러분들처럼 6.25 전쟁 때 어린 나이였습니다. 17세부터 20세 안팎 아주 어린 나이 한참 배우고 피어날 때 6.25 전쟁을 만나서 책가방도 버리고 부모 형제도 버리고 절박하고 위기에 몰려있는 대한민국을 사수하자고 전쟁터에 뛰어들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추우나 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칠흑 같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야외를 방 아름목 따뜻한 방 삼아가면서 긴 3년 1개월이라는 전쟁 기간을 격하고 밀고 밀리는 치열한 전투를 많이 했습니다. 많은 3년 1개월 동안 전쟁하는 동안 많은 천우들이 희생됐습니다. 젊은이들을 희생시켜가면서 대한민국을 사수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고 대한민국이 있기에 4.19와 5.18 민주화 운동도 할 수 있던 것이지 당시 적에게 패전당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젊은 나이로서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을 사수해서 지켰는데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땅에서 솟아나고 하늘에서 떨어진 줄 알고 착각하고 정치를 합니다. 우리 6.25 참전자들은 당시 헐벗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어떤 땐 3일 만에 한 번씩 주먹밥 한 덩어리 얻어먹어가면서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런 걸 알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 쓰라림을 여러분들한테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런 걸 잘 아시고 계셨다.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치하고 그럴 때 잘 반영시키고 우리 6.25 참전자들이 이렇게 소중한 피땀 흘려서 희생해서 나라를 지켰기 때문에 오늘이 있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때는 군보지고 뭐가 없지요. 전투하는데 그냥 군인들한테 따라다니고 책벌집어 던지고 그때 17살인데 18살 됐고 6살 때 그때 책벌집어 던지고 그때는 고등학교고 중학교 3학년 때입니다. 5년째니까 그때 뛰어들어가서 겪었습니다. 그래갖고 이 다리에 동상이 걸려갖고 귀향시켜갖고 6.25를 그렇게 만났습니다. 고생이야 무슨 뭐 그냥 군인들 총 한 명 못 쏘고 군인들 따라다니고 또 제일 어리니까 누가 하나 시부를 시키는 것도 없고 그냥 눈치껏 살아나가고 눈치껏 총알을 피해야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솔직히 군대 생활을 해봤자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가면 연방총에다가 장진하는 거 이것만 가르쳐줬어요. 총 쏘는 것만 가르쳐주고 그 애를 몰라요. 뭐 그렇게 해서 후퇴 당시에 뭔가 후퇴해 나오다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사복이니까 헌병들한테 빨리 얘로 몰려가지고 뭔가 포로로 잡혔습니다. 근데 포로로 수용소로 들어있는데 미군들한테 우리가 팔군 소속이라는 걸 해도 못 알아들어요 서로. 그래갖고 이제 극동사령부에서 빼주려고 하는데 극동사령부 말을 듣지 않았어요. 우리 정부에서. 포로 수용소에서 이 박사가 방공 포로도 속박시킬 때 그때 속박을 했는데 그때는 이 발굴에서도 몰랐습니다. 내가 군대 거기서 나와가지고 군대 생활하면서 아는 일이지만 그때 방공 포로 속방은 헌병 총사령부 원영덕 씨라는 게 있었어요. 그 양반이 이 박사 오른팔인데 이 박사한테 얘기를 해갖고 팔군들도 모르게 해갖고 포로를 강제로 속박시켜갖고 그때 나와갖고 다시 군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6.25를 다 겪었어요. 학생들은 그래 지금 만약에 6.25 같이 난리가 났다 하면은 어떤 학생 하나 책보 던지고 총대 밀 사람 없습니다. 지금 왜? 지금 우리가 6.25 겪은 사람들한테 해주는 정부가 어떻게 하나 봐요. 우리가 한 달에 10,000원짜리 인생을 살고 있어요. 이거 학생들한테 말하는 일은 아니지만 한 달에 10,000원. 10,000원 한 달이면은 30만 원. 우리가 30만 원 수당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4.19다 5.18 된 사람은 억대입니다. 수당이. 그럼 우리는 나라를 지켰지. 그 사람은 정치를 지킨 사람들이에요. 정치가 우선입니까? 나라가 우선입니까? 나라가 있어야 정치가 있죠. 근데 정치 사람들은 그건 몰라요. 나만 알지. 지금 난리가 나도 고등학교, 중학교 애들, 대학생들 물론 학생들도 계시지만 총대 달라고 그러는 사람 없을 겁니다. 학생들한테 말을 일어나지만 정부의 잘못을 누구한테 탓하겠어요. 그것뿐입니다. 저는 빵 경비대에 입대를 했어요. 경비대에 있을 적에 인천 옹진에서 전투를 했어요. 그 전투에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서 1년 동안 이제 하다가 건물로 교대를 했는데 우리하고 교대한 사람은 이국으로 다 전진해서 6.25 때 다 죽었어요. 우리 3월달에 교대했는데 6월달에 6.25가 터졌어. 난 그때 다행히 이제 교대를 가서 살았는데 6월달에 6.25를 서울 용산에서 내가 서울 수도 경비사령부 있었어요. 용산 그 8분 400모짜리 지금 전제 기념관짜리예요. 그 자리에 부대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인근 대가 용산에 들어온 것도 모르고 있었어. 우리 소장이 나갔다가 이분이 대가 처음에 많이 죽었어요. 집살했어. 그래가지고서 거기서부터 이제 후퇴를 해가지고 그때 안양 이쪽으로 후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후퇴하면서 경주, 낙동강 거기까지 밀렸습니다. 거기까지 후퇴를 내려갔어요. 그때 당시에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해가지고 처음으로 북진을 시작을 했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북진을 어디까지 했냐면 한경부터 해산지, 안동강까지 이제 전진을 했는데 전진하자마자 중국군이 쳐들어왔어. 그래서 그냥 말없이 후퇴를 했어요. 제 전선에서 이제 건물해가지고서 휴전될 때까지 강원도 화천 거기서 이제 처우 발악을 했어요. 그 백마고치 수도고치에서 아주 전투가 치열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휴전될 때까지 그걸 마치고 1년 있다가 이제 후방으로 전속을 시켜주더라고. 후방 가서 제대해서 나왔는데 저는 최전방에서만 근무했어요. 근데 후방 가니까 제대 만기제대 신청을 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신청서를 만기제 신청했더니 1차로 나왔어. 1차로 나왔는데 그때는 군대에도 물론 모든 것이 어렵고 전시니까는 대우를 못 해줬지만은 여비 한 푼, 차비 한 푼 못 받았어요. 전부 K돈 차비 가지고 부대에서 집으로 다 이제 제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참전 수당, 명예수당이라는 게 제도가 없었거든. 아무 대우도 못 받았어. 하나도 대우도 못 받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6.25를 마쳤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너무 푸대접을 받고 있어. 정부에서 너무 지나치게 우리 6.25 참전 용사들에 대한 대접이 형편없어요. 이게 처음에 우리가 올 때 5만 원씩 받았어요. 5만 원. 한 달에 5만 원. 한 달에 5만 원 전 수당을 주더라고. 그러니 그것이 1년씩 넘어가면서 한 달 1년에 10,000원, 20,000원 이렇게 올려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30만 원이 된 거야. 이런 나라가 세계적으로 없어요. 지금 봉산진영, 중국, 이북, 창가국도 전부 참전용사들 대우를 잘해줍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참전용사들 제일 한반이야. 대우가 없어. 그것도 우리가 사정해서 국회의원들한테 찾아가지고 그냥 통 사정해가지고 올려달라고 야정해도 대답만 하고 그 돌아서면 그만이야. 반응이 없어요. 이런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 젊은이들한테 우리가 뭐 이런 말을 할 건 아니지만은 앞으로 6.25 같은 전쟁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여러분도 손에 달렸어. 그러니까 잘하는 학생들이 잘해주시고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활동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12월 달에 여기서 눈이 허옇게 온데 여기서 걸어서 저 경상도까지 경상 어둠에 통영
통영이라고 하는 데까지 걸어가서 거기서 한 달 동안 있다가 제주도 훈련소 가서 훈련 마치고 거기서 한 달 동안 또 있다가 어느 날 저 전방으로 갔는데 이사단 거기 갔는데 밤중으로 들어갔는데 어딘지 몰라. 그런데 사단장이라고 하는 분이 인사를 해요. 여기는 어둠에 저 강원도 금화라고 금화 산골인데 어딘지 모르지 밤중이라. 그래가지고 야중에는 인사다 하더니 어렵게 또 차 타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 뭐 대대본부, 중대본부, 소대본부까지 이제 배치가 밤중에 되는 거야. 이제 전투요, 전투 이제부터. 곧 가니까 그 다음날 전투가 일어날 때 전투하러 간다는 거예요. 기습작전이요, 그냥 기습으로 그냥. 밤중에 남 모르게 조그만 고지인데 새벽에 전날인가 비가 왔는데 이렇게 되는 경사인데 산 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적진지로 향해 가는데 미끄러지는 것 그냥 가는데 그런들 거진 다 가서는 몰라 이놈들이 모르는데 우리는 먼저 가서 그 산 밑에 가서 잠깐 눌러붙었지. 그래서 조금 있더니 돌교로 앞으로 올라갔는데 한 9분 응선쯤 올라갔는데 이놈들이 몰라요. 그때까지 잠자느라고. 그래 한 사람이 교대 해군 문양이요. 떼놈인데 그 중공군이요. 중공군이 머리를 이렇게 나오면서 머리를 긁찍긁찍 하더만 그래 우리는 언제니 총사기 사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긁찍긁찍 하는 게 짙게 갈겼더니 그냥 자빠졌지 그냥. 그래 또 돌교가 앞으로 했는데 넘어가니까 아무도 없고 그놈만 혼자 있는데 자빠졌어. 저러니까 덜컥 그냥 넘어갔지. 저쪽에서는 우리 온 줄 알고 이제 막 갈기는 거야. 포탄이고 저기 뭐고. 근데 야중에는 후퇴 명령을 하는데 먼저 가려고 우리들도 먼저 가려고 질설실에 가는데 걔들 교통호가 이렇게 줄이 있으면 가운데 함정이 있더구나. 함정이 거기에 애나무 다리가 하나 있어요. 애나무 다리 거기 떨어지면 수렁속이요. 수렁속. 그래서 뭐 거길 못 나오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잡아당겨 주느라고 혼났고 먼저 가다가 또 한 사람도 그 지뢰밭이야. 지뢰밭으로 간신히 그냥 가는데 야지에 거진 다 가니까 전부들 그냥 환영해 주느라고 수고 많이 했다고. 그러고 나선 또 아이고 야중에 또 뭐 여러 가지가 얘기할 얘기가 많아서 뭐 얘기할 수가 없구먼요. 그래 난 거기서 부상을 당했지. 부상을 당해가지고 대대호뼈 올라오니까 전부 후송으로 지방으로 내려보내더군요. 그래 대전 육군병원에 가서 있었다가 그냥 제대해서 그냥 나왔어요. 그냥 그 뭐 할 얘기는 많지만은 이걸로 끝마치겠습니다.